빅튜브입니다. 오늘은 메지알 드리프트라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근심이동이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영구치가 한번 나고 나면 교정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치아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치아는 가만히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치아는 계속 조금씩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양이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 뽑게 되면 빈자리를 메꾸는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습관 같은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치아가 이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정상인데 아무튼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치아 이동 경향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메지알 드리프트 텐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평생에 걸쳐 치아들이 아주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왜 치아들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는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 자체가 약간 앞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이 평생 가해지면서 치아들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한다는 이론도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치아들끼리 마찰이 되면서 조금이지만 치아 사이 부분이 마모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이동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이론이 있죠. 어쨌든 이 메지알 드리프트 근심 이동이라는 것은 원인이야 뭐든 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치열이 가지런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이 먹고 치열이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경우에 이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앞니 같은 경우 젊었을 때 가지런했던 분들은 뒷치아가 앞으로 자꾸 오면 앞치아가 틀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먼저 앞치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 뒷치아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원래 가지런했던 분들은 조금만 틀어져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간혹 사랑니가 앞치아를 밀어서 치열이 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가지 연구들을 보면 사랑니가 나오는 힘은 앞치열을 틀어지게 만드는데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치아들이 메지알 드리프트 때문에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 때문에 생긴 공간을 사랑니가 메꾸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사랑니가 앞치아를 밀어서 치열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한때는 사랑니가 앞니를 밀어서 전반적인 치열이 틀어진다는 이론이 대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지알 드리프트는 사랑니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랑니가 치열을 밀어서 이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재의 정설은 아닙니다. 일단 이 현상은 이 정도 보기로 하고, 이게 요즘 들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딱 심은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심어놓은 뼈 자체가 이동을 한다면 그건 통째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치아처럼 개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아를 잡고 흔들어 보면 치주인대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상적인 치아도 조금은 흔들리는데 임플란트의 경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임플란트를 흔들었는데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데 메지알 드리프트로 인해 나머지 치아들이 앞으로 움직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리적인 문제라든지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틈이 생기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 뒤에 있는 치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뒤에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오르면 임플란트에 걸려서 더 앞으로 못 오니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앞에 있는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 공간은 앞치아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가만히 있는데 임플란트 앞에 있는 치아들이 더 앞으로 이동하면 임플란트와 앞치아 사이에 미세하기는 하지만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음식이 좀 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원래 치열의 경우도 평생을 쓰다 보면 치아가 이동을 하면서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의 경우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메지알 드리프트의 정도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생 불편함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다 보면 음식이 좀 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잘 쓰고 있던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끼기 시작한다면 나사가 풀렸다든지 돌 같은 걸 잘못 씹어서 어디 깨지거나 부러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원인으로 음식이 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임플란트가 있는데 요즘 들어 음식이 좀 끼는 것 같다, 그러면 치과에 가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확인 결과 다른 문제 없이 그냥 끼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거기를 덧대서 공간을 막아주는 방법이면 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보통은 벌어지더라도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치아 뒷면에 충치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충치를 치료하면서 공간을 닫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의 머리 앞면을 덧대거나 임플란트 머리, 그러니까 크라운을 뺄 수 있게 디자인한 경우에는 크라운을 잠깐 뺀 다음 수리를 해서 다시 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래된 임플란트라면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쓰면서 크라운 파트가 닳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참에 아예 새로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연 치아의 경우도 쓰다 보면 부러지거나 닳거나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플란트의 경우는 수리나 교체의 용이성 면에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치보다 고생을 덜하게 되는 것은 맞죠. 이런 현상이 항상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더라도 치아 자체가 막 엄청 많이 이동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치아가 없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안 해놓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치아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는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해 넣은 경우와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임플란트를 해놓지 않고 비워둔 쪽이나 망가진 치아를 방치해둔 쪽이 치아 이동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치아가 있는데 그걸 뽑고 임플란트를 하겠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임플란트가 계획되어 있다면 뽑아야 될 정도로 망가진 치아가 있거나 이미 치아가 없거나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정상적인 치아와 임플란트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리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어차피 임플란트를 해야 할 정도의 치아 상태가 된 경우라면 오히려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두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하는 편이 치아 이동을 막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다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플란트 앞쪽에 음식물이 약간 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치아 이동 때문에 생기는 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공간을 막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망가진 치아나 빈 공간을 방치하는 경우보다는 임플란트를 해서 공간을 막아두는 쪽이 오히려 치아 이동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더라도 임플란트를 하시는 편이 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